나는 지금 정말 간절한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한다. 당신은 인디언처럼 어떤 일에 목숨을 담보로 한 삶을 살아본 기억이 있는가? 인디언들은 매일매일의 목숨을 담보해야 하는 환경 속에서 살았기에 그만큼 간절함이 있었다. 목숨을 담보할 만한 가치가 삶 속에 배어 있듯이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 환경이 간절한 기우제라는 믿음으로 승화되었고, 그만큼 간절하고 절실했기 때문에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오픈마인드님은 어떻게 5년 안에 300억의 자산가가 되었을까요? 오픈마인드의 세 번째 책, 생각이 운명을 가른다. 간절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신기하게도 100%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한다.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에 100%의 확률로 비를 내리게 만든다고 한다. 이 우화는 대부분 웃음으로 넘기기도 하지만 중요한 교훈이 있다. 비가 내릴 때가 되었으니 내렸겠지 하고 인디언들의 우두남으로 치부한다면 당신은 그 어떤 일도 인디언만큼 간절하지 않다는 방증이다. 인디언들은 지금 현대사회처럼 물자가 풍부한 것도 기후에 대처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 비가 오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 사막 같은 환경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죽는다는 간절함이 있었기에 기우제를 지내면 100% 비가 온다고 확신한 것이다. 일단 시작하면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우제를 포기하지 않기에 모든 기우제를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피그말리온은 뛰어난 조각가였다. 꿈은 이루어진다의 신화 버전이 바로 피그말리온이다. 여자에게 환멸을 느꼈던 피그말리온은 자신이 만든 완벽하고 실제처럼 너무 아름다운 조각상과 사랑에 빠지고 말았다. 그 조각상이 진짜 여자인 것처럼 사랑했으며 급기야 그 조각상이 돌이 아닌 진짜 여자라고 믿게 되었고, 조각상을 살아있는 인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시인에게 기도했다. 아프로디테는 피그말리온의 진심을 확인하고는 그 조각상을 아름다운 여성으로 변신시켰다. 신화 속 이야기이지만 이처럼 간절한 믿음과 기대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한다. 나는 지금 정말 간절한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한다. 진실로 간절하다면 피그말리온의 조각상처럼 아름다운 여성이 되게 해달라는 간절함으로 세상을 향해 호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은 인디언처럼 어떤 일에 목숨을 담보로 한 삶을 살아본 기억이 있는가? 당신은 피그말리온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누굴 사랑해본 적이 있는가? 인디언들은 매일매일의 목숨을 담보해야 하는 환경 속에서 살았기에 그만큼 간절함이 있었다. 목숨을 담보할 만한 가치가 삶 속에 배어 있듯이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 환경이 간절한 기우제라는 믿음으로 승화되었고, 그만큼 간절하고 절실했기 때문에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간절함이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바라는 정도가 매우 절실하다는 뜻이다. 나는 고등학교 졸업 후 군대에 입대하기 전 시계 대리점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1900년대 당시 금은방은 시내에 나가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았다. 그곳에서 아기 돌반지를 사기도 하고 개업 선물로 벽시계를 선물하는 등 우리 생활에서 금은방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이곳에서 취급하는 상품들은 금, 은, 벽시계, 탁상시계 같은 것이었다. 나는 사회 초년생으로 시계 도매업을 첫 직업으로 가지게 되었고 대리점 점장님을 보조해 잡무를 맡았다. 어느 날 점장님이 거래처 금은방에 가서 빠진 상품들을 채워주고 오라는 심부름을 시켰다. 그 일을 잘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거래처 금은방 사장님이 어린 나를 보고 친절하고 말도 진실하게 해서 믿음이 간다며 탁상시계 100개를 대량으로 주문해 주셨다. 기념품용 탁상시계 100개를 주문받아서 어느 업체에 맡길까 고민했는데 내가 인상이 너무 좋아 주문한다는 것이었다. 생각지도 않았던 실적에 나는 뛸 듯이 환호했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다. 당시 주문량은 한 달치 내 월급보다 많았는데 돌아와서 점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점장님도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며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다. 혹시 너 영업해보지 않을래? 며칠 지켜봤는데 오늘처럼 잘할 것 같아. 그날의 제안으로 나는 처음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고객을 만나는 것부터 상품을 공급하는 서비스까지 현장에서 직접 배우며 익혔다. 점장님 심부름으로 갔던 거래처에서 나의 한 달치 월급보다 많은 시계를 주문하는 것을 보고 사실 그때 나는 이미 결심했다. 이 일은 반드시 내가 해야 하는 일이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 나는 나이는 어렸지만 절실했고 간절함이 있었다.
내 또래보다 뭔가 잘해보고 싶은 간절함이 심장을 뛰게 했던 것 같다. 사회 초년생으로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이지만 가슴속에 뛰는 심장은 누구보다 뜨거웠고, 이것을 점장님께 실력으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다. 어떻게 하면 점장님보다 더 많이 팔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한 생각으로 하루 종일 뛰어다니며 아이디어를 생각했다. 나이가 어리기에 상대적으로 많이 불리했다. 보통 그곳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30, 40대 어른들이었기 때문에 당시 20살 사회 초년생이 상대하기에는 너무 벅찬 야생의 현장이었다. 그러나 정말 잘해보고 싶은 마음에 잠도 이룰 수 없었고, 어떻게 하면 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했다. 그러던 중 한 거래처에 갔는데 나이 드신 사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청년은 청년다운 모습일 때가 가장 멋있는데 너 참 멋있다. 나처럼 밝은 모습으로 예의 있게 인사하고 간절함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다면 모든 거래처 사장님이 나를 정말 많이 예뻐할 것이라는 조언을 해주셨다. 나는 그 말에 힘을 얻어 모든 거래처 사장님들께 찾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다. 사장님, 저 좀 도와주세요. 사회 첫 발을 내딛는 초년생으로 처음 접하는 일인데 저희 점장님께 인정받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거래 실적으로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서 이렇게 거래처 사장님들께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간절하게 요청했더니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30년이 지난 과거나 지금이나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은 간절하고 진실하면 통한다는 것이다. 거래처 사장님들은 어린 청년의 당돌하지만 너무나도 간절함이 서려있는 요청을 거부할 수가 없었는지 금은방 거래처에서 주문이 쇄도했다. 물건이 모자랄 정도의 주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점장님께서 물어보셨다. 도대체 무슨 일이 꾸민 거야?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는 건 처음이야.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사회 초년생의 간절함이 거래처 사장님들에게 감동을 줬고 점장님까지 감동하게 했다. 그달 나의 실적은 누구도 깨기 힘든 실적이 되어버렸다. 영업을 정말 잘하는 멘토로 생각했던 점장님 실적의 3배가 넘는 실적을 기록한 것이다. 나는 그때 정확하게 느끼고 알게 되었다. 어떤 일이든 간절한 마음으로 한다면 하늘의 기적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사회에 나와서 배울 수 있었다.